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하실 우리 두 분의 파트너들 먼저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박한샘 파트너 그리고 이광무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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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 든든한 두 분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 상담 또 궁금한 점까지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첫 종목부터 삼성전자가 들어왔어요. 매수가는 63,700원. 박하세 대표님, 저희 네. 방금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주가 방어는 될지언정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경쟁력 확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가장 큰 위기는 시장에서 신뢰를 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어,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월요일 날 아침에 주말에 뉴스를 보셨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가 전 세계에서 이제 10나노 이하를 우리가 초미세 공정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10나노라고 하면 그냥 머리카락 하나쯤 뽑아 보시면 그 두께입니다. 거기에다가 반도체 회로도를 그리는 거예요, 금속으로. 그리고 이제 5나노는 그거를 이제 반이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도 7나노를 지금 생산해요. 뭐 여러 번 만들어서 네. 그 수작업으로 하다시피 하는데 대만의 TSMC가 이번에 매출 구성을 보니까 3분기 매출액이 2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래 이제 사상 최대 매출액이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한 50% 정도 나와요. 참 영업이익이 51%였는데 지금 한 이제 4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매출 구성을 보니까 5나노급이 한 32%, 그리고 이제 3나노 지금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반도체죠. 여러분들이 아이폰 16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일반 아이폰은 5나노를 쓰고요. 아이폰 프로 3나노 써요. 근데 삼성 근데 그 부분이 한 매출액이 한 20% 정도, 약 17%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합쳐서 50% 정도 전후가 5나노, 3나노예요. 그리고 뉴스가 나왔는데 월요일 날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9조 원 정도의 미국의 반도체 공장 시대 보조금 주기로 했잖아요. 삼성은 이야기가 없죠. 네. 삼성은 그날 뭐 발표를 했냐면 이제 장 끝나고 나서 10조 원 자사주 매집 발표를 했죠. 네. 하나놈은 자기들 쌓아놓은 거를 빼서 뽑아먹고 있고, 하나는 그 비슷한 금액만큼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걸 발표하고. 그러면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인들이 보는 관점이 어떤 건가를 알 수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시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TSMC와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뭔가 여기서 변화가 나오려면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조만간에 한번 나와야 된다고 봐요. 네.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해야 된다. 오.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대만의 TSMC의 순이익을 매출액을 보시면 절반이 어디서 나온 거냐? 고성능 컴퓨터에서 나왔습니다. 230억 달러 중에서 110억, 정확히 119억 8천만 달러가 그 고성능 컴퓨터 파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51%거든요, 매출액 전체.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스마트폰 사업부나 이런 거는 줄어들었냐? 아니, 거기도 늘어났는데 이쪽 사업부가 지난 2, 3년 사이에 매출액이 새로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삼성은 그걸 못 보여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 반도체 칩을 누가 만드냐면 고성능 칩을 서버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엔비디아의 주 거래처는 누구였냐면 삼성이에요. 애플이 TSMC한테 준 거고, 네. 그리고 인텔의 경쟁자인 AMD. 여러분들 지금 노트북 컴퓨터 보시면 그 인텔 i 프로세서 칩이 들어갔느냐, AMD 라이젠이라는 칩이 들어갔냐는 그거 차이거든요. 거의 그 두 개입니다. 그런데 그 라이젠을 만들어낸 회사가 AMD거든요. 수산 리라고 엔비디아 젠슨왕 그 CEO의 사촌 여동생 사촌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문이 다 해먹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삼성은 원래 엔비디아의 주 거래처예요.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네. 그런데 삼성도 자기네들도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지금 스마트폰에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애플한테 썼던 방식인데 우리가 반도체 칩을 맡기는데 이 회로도가 혹시 노출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TSMC에 틀었죠. 그리고 지금 이 지난주에 가장 전 세계에서 빅뉴스가 어떤 거였냐면 반도체에서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AMD가 퀄컴한테 자기네들 로얄티 안 주고 자체 기술력으로 뭔가 프로세스 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래 중지시켜 버린다 했잖아요. 네. 20년 거래 지났으니. 그러면 퀄컴은 매출액 90%를 잃어버려요. 어. 그러면 퀄컴도 그럼 자기네들도 지금 뭔가 그걸 준비하는데 그것에 대한 AI 스마트폰 칩을 삼성이 주거래처예요. 근데 삼성도 AI 칩을 만든대잖아요. 그러면 퀄컴도 무슨 생각하겠어요? 모바일 칩을 삼성도 AI 칩을 지네들 만들려고 그래? 쟤들한테 설계도 주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 애플 지금 그다음에 인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퀄컴. 엔비디아에서 매출액이 다 날아간 거죠, 사실. 어느 정도 엔비디아하고 삼성하고 친했냐면 엔비디아가 갖고 있던 AMD 반도체 특허 회사를 삼성한테 독과점 금지법 때 AMD가 인수를 못하니까 삼성한테 인수 제외했단 말이에요. 2년 네. 전에. 그 정도로 친했는데도 그걸 발로 차버린 거예요, 삼성.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사주 이런 것보다는 삼성전자의 문제는 뭐냐면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하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번 연도가 저는 마지막 데드로 시간의 데드 타임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요 파운드리 사업을 분사를 하면 물적 분할은 어렵겠죠. 외국인들 50% 갖고 있으니까 인적 분할을 할 거라고 보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더 상승 재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근데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반등 시에 바로 현금화 전략 62,000원 넘기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일단 반등을 이용해서 한 번 반등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현금화 전략을 좀 62,000원 61선 전후까지 연말 정도까지나 내년도 1월까지 한번 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짧은 기간 안에 62,000원 선에서의 반등이 나왔을 때 전략 짚어주셨고 또 미래 쪽과 관련해서는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된 어떤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문자 상담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광무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 텐데요. 네. 들어온 종목이 두산 밥캣이고요. 매수가는 41,300원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인프라랑 재건 쪽이잖아요. 오늘 근데 네. 재건 쪽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 두산 밥캣은 일단 역시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략 좀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인프라나 이제 재건 쪽이라든지 이 문제는 이 기업에게는 현재 시점에서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지 주된 요인은 아닌 것 네네.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두산 그룹 안에서의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들, 구조조정의 내용들, 이 내용들이 조금 주가 향방의 가장 큰 주된 변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두산 파켓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알짜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죠. 네, 네. 이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 로보티스나 어느 향방으로 가는지가 중요했었고요. 근데 이제 두산 그룹 안에서 이득을 취한다라면은 두산 로보틱스로 가서 두산 지주사가 얻는 이익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구조 과정으로 진행되는 과정인 것 같고 그럼 이제 두산 바켓은 누가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 쪽보다는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연결되는 게 네네. 저는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알짜 기업의 위치이기 때문에 주가 상장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좀 확인이 되었고 새롭게 개정된 것도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해서 이 지분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 교차되는 지분을 좀 수정하면서 네. 다시 한번 또 이제 개정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두산 바켓이 가지고 있는 대리점이라든지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활동을 하고 특히나 두산 바켓도 AI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로 해서 시장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 두산 로보틱스와 협력이 상당히 앞으로 기대는 된다. 네네. 다만 이제 그룹 안에 있는 이 노이즈가 조금은 해소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종목 자체는 이 기업은 사실은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라면은 충분히 최근의 지금의 위치에서는 반등을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향후에 두산 로보틱스와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은 두산 그룹 안에서 이 구조 조정이 문제는 없는데
명분에 대한 차이가 아닐까. 시간의 차이다. 네. 기다리면은 전 두산 바켓이랑 뭐 두산 로보티스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뉴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주가에 대한 위치는 현재 위치는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 매수하신 위치가 4만 원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매수가 회복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거시적으로 좀 본다라면은 저는 5만 원 선 라인 때까지도 열어두고 싶은데 다만 그룹사 안에서 있는 뉴스가 좀 이 노이즈가 해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룹 내의 노이즈는 좀 해소가 되어야겠지만 또 알짜 기업이신 만큼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보자. 이쪽으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웨이비스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200원입니다. 오늘 좀 조정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상으로도 10월 말쯤에 한번 크게 빠지고 지금 계속 좀 횡보하는 모습인데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지금 웨이비스라는 이 회사 차트 한번 잠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트가 더 명쾌하고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볼게요. 신규 상장을 10월 달에 했어요. 10월 25일 날. 그래서 18,500원에 상장했습니다. 액면가 500원짜리죠. 매출액이 이 회사가 꽤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매출액이 76억에 적자가 10억이에요. 10억 적자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문자 보고 이 종목을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네. 매출액이 2023년도에는 169억에 적자가 95억.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매출액이 47억에 적자가 142억이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보통 제조업이에요. 이제 어. 웨이비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제 화학 기호로는 GAN 질화 갈륨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죠. 트랜지스터가 반도체인데 트랜지스터에서 가장 실리콘이 기본, 그다음에 그 윗단계.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옛날 중계기, 통신 중계기라든가 반도체에 쓰이게 되는데 요즘은 전화 통화나 전파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걸 계속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계기도 바빠요. 5G 아래 이제 4단계까지 중계기도 바쁜데 그럼 중계기가 과열이 됩니다. 열이 네. 과부하 걸려서. 그런데 실리콘 반도체 트랜지스터는 120도면 녹아내려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온도를 높여도 안 녹는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 싸고 좋은 거. 이게 그래서 질화 갈륨이거든요. 네. 그 윗단계가 이제 유리기판이라든가 이런 단계로 가는 네네. 건데 네. 이 질화 갈륨을 최초로 국내에서 상용한 중계기 업체인데 보통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실적 갖고 어디 명함 못 내밉니다. 네. 적자가 매출액 47억인데 142억 영업이익인데 이 회사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게 상장이 됐지? 이런 회사 상장 어렵거든요. 네. 보니까 이 회사가 무기 체제에 반도체가 들어가요. 오. 무기 체제. 요즘 특히 이제 항공 시스템이라든가 오, 우리나라가 네. 취약한 부분.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회사를 약간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상업 보편화 크게 키워져야 대량 생산이 뭔가 돼가면서 무기 체계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3분기 실적은 적자가 10억밖에 안 됩니다. 네. 내년도 정도는 흑자나 4분기 나올 것 같고요. 이 가격을 좀 솔직하게 객관적으로는 매도 전략이지만 독특한 방산에 들어간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은 꽤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타이밍도 적절하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네. 지금 보니까 이분이 얼마에 사셨죠? 1,200원이요. 1,200원인데 네. 지금 8,000원 전후잖아요. 네. 이 음봉이 이렇게 밀집 대응으로 나온 거는 사실은 신규 상장 종목이 제자는 무너지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지금 약 9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딱 찍었는데요. 아주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서 한 번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시가총액이 700억대까지 하면 저는 깨지지 않겠나. 네.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 팔아도 대주주나 이 회사를 미리 갖고 있던 입장에서는 액면가 500원짜리니까 10배 넘는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팔고 다시 사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정상적인 종목은 아니다. 저라면 지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좀 돌아오는 형태로 보면 모를까
일단 매도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웨이비스 기업 분석도 좀 들어봤고요. 일단은 좀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이번에는 S&T 홀딩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23,750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 텐데요. 네. S&T 홀딩스 오늘 그래도 좀 오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네. 개별적인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22,500원이면 매수가랑 크게 차이는 안 나시거든요. 전략 좀 네.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주가가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 많이 눈에 띄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자주 언급하는 종목도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네. TV에 자주 소개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사실 전 처음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주가는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시장에 좀 더 관심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쵸. 그렇지 못한 네, 게 네. 좀 약점이다. 음, 주가도 보시면은 최근에 상당 기간 동안에 횡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위치 밸류가 과거보다는 높은 위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은 뭐 계속해서 이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 좋겠는데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일단은 차량용 쪽이라든지 산업 쪽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공조 시스템 관련돼서 공급 계약도 가지고 있었던 회사인데 이 회사에 대한 매출을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1조 원 규모로 해서 이제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 회사의 약점이라면은 지금 유보율도 좋고 부채비율도 낮고 알짜 회사거든요. 그냥 정말로 알짜 회사예요. 저도 만약에 이 회사 오너이고 싶어요. 네, 안정적인 매출에 네. 뭐 큰 이익을 떠나서 빚도 없고 너무 좋죠. 네.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원가율이 상당히 높은 산업이라서 아마도 뭔가 마진 쪽에서는 뭔가 시장에서 주목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회사가 좋은 이유는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배당이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예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해서 연말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주목받을 때가 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직은 잘 몰라서 네, 네.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안정적인 기업이긴 합니다만 시장에 대한 주목을 아직 못 받고 있어서 좀 아쉽다. 근데 이제 만약에 투자에 대한 근성으로 보신다라면은 안정적으로 그냥 배당을 노리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만약에 일단 어느 일시적 위치에 주목을 받는다. 네. 저는 그때는 때릴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손실을 보지 마시고요. 네. 연말까지 좀 배당을 좀 기다려 보시고 사업의 내용들은요. 꾸준한 게 장점입니다. 원가율이 높은 사업이라서 조금은 뭔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기대가 되진 않는데 저는 이 회사가 또 좋은 점이 미래 가치를 생각해 보면은 항공 쪽에도 사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회사로 통해서 네. 그게 조금 더 뭔가 모멘텀화 된다라면은 또 다른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장중에서도 지금 5,000주 미만으로 좀 거래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이제 시장에 대한 주목을 못 받은 상태에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 왔을 때는 좀 비중을 낮췄다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성으로 투자하신다면 네, 네. 가능하면 박스권 하단의 가격으로 낮추시는 것도 그리고 안정적으로 배당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 정말 탄탄하고 안정적인 알짜 회사지만, 그래서 배당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일단 어쨌든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은 아닌 만큼 이런 쪽으로 전략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 바이오팜요. SK 바이오팜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1만 3,200원에 33%입니다. 11만 3,200원에 33%요.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 박한샘 파트너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질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예, 네네. SK 바이오팜을 지금 이렇게 갖고 계신데요. 오늘 네네. 그러면 약간 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올라오는데 네네. SK 바이오팜 안 올라와서 뭐 마음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지금 그게 13만 원 찍고 네네. 지금 한 일주일째 계속 엄봉이라서 그렇죠. 그다음에
어제 갑자기 그 기관하고 연기금에서 대량 매도를 해서 조금 네네. 불안해서 어제 한번 전화 드렸는데 연결이 안 돼서 오늘 다시 한번 전화 드렸습니다. 네, 무슨 얘기 알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흐름에서 잠깐 한번 차트 한번 봐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제 계속 음봉이잖아요. 네네. 근데 SK 바이오팜이 음봉이 나오는 거는 국제적인 흐름에 지금 맞춰서 같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어차피 국내용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서 당선이 이제 지금 당선인이 되셨는데 그래가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교통부 장관이 누가 될 거냐. 한국으로 따지면 국토안보부 장관.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앨런 머스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또 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로 후보로 임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법무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아시죠? 네네, 알고 로버트 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그 자제분 아들분이 그 저거예요. 미국 한국으로 따지면 보건부 장관에 예예예. 임명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가면서 어제 잠깐 보실까요? 이 부분. 그래서 어제 미국 그 최근에 이 지금 SK 바이오팜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모더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헬스케어 및 제약 관련주들이 대부분 어제 급락이 나왔어요. 어제 국제 흐름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이제 그 모더나하고 인사이트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도 어제 급락 나왔죠. 5%. 스탠프 500 종목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빠진 게 모더나. 모더나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하고 비슷하죠. 최근에 열흘 정도만 보면 물론 그 앞에 얘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모더나는. 그렇지만 이런 어떤 흐름들이 그리고 버텍스 파마슈티컬이나 이런 제약주들을 보면 대부분 너무 똑같아요. 우리나라 이 SK 바이오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건드리는 외국인이나 펀드들 입장에서는 한국 종목만 본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약간은 이 더 좀 타이트한 미국의 어떤 그런 임상 실험이라든가 더 데이터를 요구한다든가 약의 안정성에 대해서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집단 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에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약 효과라든가 혹은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여성분들 성형 수술할 때 가슴에 넣었던 실리콘 있잖아요. 네네. 요거가 집단 소송 당해갖고 한국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 전쟁 때 네이팜 탄으로 말미암은 고엽제 이후에 가장 최대 소송 같은 게 걸린 게 바로 미국은 의학이거든요. 의료 소송인데 그런 부분들이 소송이 걸릴 가능성이 로버트 케네디가 됐다고 해서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을 거다가 아니라 집단 소송을 당할 그러니까 약 제약 회사들이 너슨하게 했던 신약 효과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SK 바이오팜뿐만 아니라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떨어지는 이유들 그렇다고 본다면 포트폴리오에서 바이오 종목들은 좀 제하는 게 맞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좀 정리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나 뭐 다른 쪽 특히 테슬라 쪽에서 그쪽에 네네. 관련된 국내 부품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네. 기회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좀 아쉽긴 한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지만 그 기각을 기다리냐 다른 쪽에서 돌리느냐인데 일단 바이오 관련주 매도 전략 말씀드립니다. 근데 좀 아쉽지만 좀 그렇게 용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증권사 리포트들은 계속 상향으로 나오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잠깐 볼까요? 증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오늘도 또 15만 원으로 상향 리포트를 했더라고 네. 밸류레이션을. 예. 상향하고 자기네들은 기관들은 자기들은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가장 많이 팔았죠.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어떤 펀드에서 블록들이 깨지면 그래요. 그래서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매도 타이밍을 보면 될까요? 제가 11만 3천 원이라서. 지금은 한 11만 원 근처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일단 보유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그것도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은 매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사실 요즘 조금 그렇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의견은 좀 매도로 확실하게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죠. 가온칩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56,000원입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께 네. 질문 드릴 텐데요. 이 종목도 이제 좀 삼성향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차트상으로 지금 계속 우하향이거든요. 8월부터.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56,000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 차트 위치에서는 좀 인내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 지금은 반도체 종목들 정말 힘든데 네, 기다려야 되는 시기이고, 네. 그리고 이제 기다렸을 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향이기 때문에 뭔가 SK 하이닉스 향을 찾고 싶을 마음도 있겠지만은 네, 추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OSAT라고 해서 외주 제작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 조금 더 견고해지면은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뭐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모두 다. 근데 이제 가온치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들이요. 앞으로 이제 나노 경쟁에 대한 부분들에서 가장 발을 잘 맞추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올라왔던 종목들은 그나마 이제 TSMC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 시도는 했었는데 네. 삼성전자나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움직임이 좀 더딥니다. 뭐 SK 하이닉스 향 쪽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모두가 힘든 구간에서 기다려야 된다. 음. 근데 이제 기대를 해본다라면은 추후에 나노 경쟁에서 지금 이제 다시 새롭게 경쟁을 키워야 되는 부분은 3나노, 네. 2나노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가온칩스가 최근에 이제 그래도 호재성 뉴스를 좀 담고 있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네. 지금은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역배열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사실은 저는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투심이라고 봐요.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아마도 이제 예상되는 시기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콜 테스트가 가장 중요한 네네.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적어도 12월 달에 나올 삼성전자의 조직 개편 이 내용이 나오면은 아마도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 삼성부터 해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뭐 특히나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네네.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투심 변화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인 투심의 개선이 필요하다. 어쨌든 지금은 좀 부진하지만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가에서 그렇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기 네. 때문에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미코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48,600원이라고 하시네요. 우리 박한샘 대표님, 네. 이 친구도 사실 가온칩스랑 뭐 비슷한 흐름인 것 같은데 파운드리 관련해서 전략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일단 이 코미코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코라는 회사에서 분할됐어요. 이제 하는 일은 반도체 전공정 과정에서 이제 세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화학약품으로 반도체를 녹일 때는 세정이 많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EUV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릿이라는 ASML 장비를 이용해서 자외선으로 반도체를 지지기 때문에 회로들을 그리기 때문에 사실은 세정 부분이 옛날만큼 화학약품을 할 때만큼 많이 소모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는 다행히 매출액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되게 좋아져요. 보니까 실적 현재 이 시가총액이 4,200억인데 이번 연도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지고 있는 회사인데 주가는 계속 이렇게 좀 빠진 케이스. 네. 주가가 이제 최근 10만 원에서부터 98,000원에서부터 지금 4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 얘기는
업황이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지위가 사실 옛날처럼 중요하지 않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월봉으로 보면은 7개월 연속 음봉입니다. 이 얘기는 업황의 문제지 종목의 자체 문제는 아닌데 다행히 근데 이 회사는 독특하게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시간은 오래 걸려도 한 번은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매수하신 분께서 가격이 48,600원. 48,6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저라면 과감하게 손절하겠습니다. 오. 그리고 아주 멀리 정말 내년도 후반부나 이렇게 좀 그때 보는 게 어떨까. 근데 방금 우리 이광무 대표님께서 앞에서 보셨던 가온칩스는 네네. 이 회사하고는 차트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반대 회사입니다. 아. 이 회사는 제조회사고 가온칩스는 AI 반도체 네네. 설계 회사예요. 네. 그리고 차량용 ADAS 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지금 자율주행에 맞춰서 본다면 또 차트 모양은 똑같은데 실적도 괜찮아지고 있고 그럼 가온칩스는 이때마다 더 사야 되는 종목이고 이 코미코 같은 경우는 반도체 국내 지위니까 그 전에는 똑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뀐 이쪽은 버려야 되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미코는 아쉽지만 좋은 종목이지만 나중에 보자. 나중에. 일단 지금은 정리를 실적만 보지 말고 좀 아쉽지만 과감하게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수익을 높인 다음에 내년 정도 하반기나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빠진 게 이게 결국은 업황의 문제가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손절하는 전략을 잡아주셨고 보더라도 내년 후반쯤에 좀 다시 봐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상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오늘도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02-6676-0361번 아래에 나가는 번호로 전화 상담 주시면 되고요. 전화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저희 진행해드리는 것처럼 문자로도 가능하십니다. 샵 818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보이는 종목들이 있나 살펴봤는데 일단은 저희 문자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문자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들어와 있고요. 매주가는 68,800원이라고 하시네요. 요거 우리 이광무 대표님께 네. 질문 드려볼 텐데요. 한국항공우주 지금 핫한 키워드 다 들어가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전략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가격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중요한 건 비중 관리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지금 최근에 와서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네네. 또 이 때문에 이제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네. 또 우주항공에 대한 또 당연히 동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특히나 이제 실적은 최근에 상당히 방산 기업들 모두 다 좋았지만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이 제트기 네.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또 새로운 공급 계약을 따내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장기화된 실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안정적인 흐름 될 것 같고 그것도 이제 한국항공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우주청이 개청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좀 규모 있는 프로젝트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뭐 우주 나사와 연결돼서 협력한다라면은 좋은 거잖아요. 네. 예, 뭐 이 안에서 얼마만큼 수익성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에 상당히 클 것 같고 그만큼 우주 항공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적으로 열어둬도 좋지 않을까. 특히나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인수위에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에 임한다면은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규제 혹은 지원에 대한 네.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좀 좋을 것 같고 가까이에서 국내적인 뉴스를 찾아본다라면은 스타링크가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스타링크 코리아라고 해서 네. 빠르면 올해 연말, 네네. 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것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또 한번 이제 이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관심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우주항공 관련된 키워드는 좀 더 연속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체크를 해서 네. 이 종목에 대한 수급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와서 기관들의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도세가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좀 교차되면서 계속 꾸준하게 매수세 유입해주고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개인의 힘을 좀 덜어내면서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은 주가에 긍정적인 방향을 만듭니다.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의 포인트는 비중 관리. 비중 관리. 지금 보시면은 최근 신고가 위치가 76,600원인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68,000원대이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좀 높은 수익에서 차익 실현을 고민하는 위치에서 들어가셨어요. 물론 이제 저는 좀 멀리 보겠지만은 네. 가격을 또 그리고 비중을 잘 만든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현재 위치는 남들보다 늦게 출발한 위치에서는 과감한 투자가 아니라 만들면서 가자. 비중 관리만 하시면은 손실 보지 않으시고 수익 구간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뭐 의미 있는 행보 자체로도 좋고 지금 대외적인 이슈들이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되 비중 관리에 좀 중점을 두자라고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역시나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포스코 퓨처엠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22만 4천 원이라고 하십니다. 매수하신 지는 좀 되신 것 같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2차 전지 냉정한 의견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우리 박한샘 대표님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2차 전지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약간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저는 급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에 주가가 3위 이미 다 반영이 상당 네, 네. 부분 됐고요. 가격의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 이게 월봉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게 월봉인데 녹색 선은 61선이에요. 월봉 기준으로. 그리고 빨간색은 21선, 5일선. 근데 지금 녹색 선을 지금 처음 깼죠. 포스코 퓨처엠이 깼어요. 월봉으로 이번 달에. 근데 월봉을 깬 적이 61선을 깬 적이 있었느냐? 2017년 이후 처음이거든요. 네. 2017년의 가격이 그때가 15,000원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15,000원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61선 이후로 그동안 10년간 안 깨다가 지금 처음 깬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히 장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10년 사이클, 빅 사이클에서 아주 안 좋은 위치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된 거죠, 한마디로.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은 건 맞는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이 10년의 어떤 빅 사이클이 끝나고 네. 하락 과정에서 크게 한번 하락이 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 번 더 왜 빠질 가능성이 있냐면 이게 이제 지금 과도기 기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모든 2차 전지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기업들은 저는 반등 가능하다고 봐요. 네. 포스코도. 그런데 후성이라처럼 전해액이라든가 분리마크 회사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에는 이제 뭐가 생기느냐면 전고체 배터리가 기술적으로 그동안 2020년부터 준비됐던 것들이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안 하냐 판가름 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약간 현실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는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만든 다음에 다이너마이트가 계속 폭발을 하잖아요. 액체 상태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걸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딱 그거예요. 현재 배터리가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인데 그 전액으로 감싸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한마디로 고체 상태로 양극, 음극이 되니까 분리막 필요 없고 전액 필요 없죠. 그러면 얘는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이잖아요. 네. 살아는 남을 거라고 보여져요. 포스코니까.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전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국 쪽 저가 이제 보조금 없어지잖아요. 중국 제품이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마지막 구조 조정, 가격 경쟁은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최후에는 살아남을 것 같다. 문제는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한 번 10%도 20%더 떨어지면 울며 겨자 먹기로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이제 버틸 거냐, 손절하고 기다렸다 다시 잡을 거냐, 이 단계인데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해가면서 본 많은 분들을 보면은 네. 이렇게 좋은 종목 갖고 있다가 결국엔 손절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일반 투자들이 손절을 30% 손절인데 20% 손실하면 또 50%잖아요. 어쩔 수 없이 손절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2차 전지 갖고 있는 분들한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마지막 대량
반대 매매가 나오기 전에 먼저 손절하고 받을 음. 거냐 아니면 버틸 거냐 한번 그 결정에 남아 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지 네.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어쨌든 한 번 더 조정의 위기는 있을 걸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고요. 그래도 음극재니까 포스코 퓨처 M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의 등장 어떤 가시화가 되면서 전반적인 섹터별 흐름까지 또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번에는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모비데이즈 10% 2,800원, 네. SKC 10% 116,800원. 알겠습니다. 모비데이즈랑 SKC 두 종목이시니까요. 저희 그러면 네. 모비데이즈부터 우리 이광우 네. 파트너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질문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종목을 네. 나열해 주셨는데 모비데이즈부터 볼게요. 예, 이 종목은 어느 시기에 매수를 하셨어요? 한 달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이 안 10월 됐어요? 달에. 예, 예. 아, 그러면은 이 종목이 매수 모멘텀은 뭐예요? 이게 모바일 마케팅 네. 그 플랫폼으로다가 제가 알고 있는데 우와. 사고 네. 보니까 너무 네. 적자가 계속 유지돼가지고 그게 걱정이 되네요. 아, 기업의 내부적인 실적. 사실은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미래에 지향적으로 뭔가 투자를 계획하기엔 좀 어려워요. 네. 단기성으로 좀 움직였을 때 그때 대응을 칼같이 했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말과 연초 되면은 아무래도 소비 시즌이 좀 물려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지금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정확하게 매수가를 제가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2,800원이요. 2,800원. 그러면은 네. 현재 위치에서는 어쩔 수 없이 2,800원 그냥 손실폭을 줄이는 전략으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말과 연초에 움직이지 못한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기회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번 연말까지 또 네. 연초까지 기회가 있을 때 그때는 꼭 네. 빠져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네. 만약에 차트적으로 현재 위치를 좀 판단해 본다라면은 기존에 네. 올라왔을 때 상한가 연출되었었던 위 위치가 어쩌면은 주가가 빠질 때도 이 자리를 좀 지켰어야 단기 탄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밀렸다는 거는 단기 탄력에 대한 부분들을 훼손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가 단단한 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적으로 위치가 2,300원 정도의 반등까지 온다라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차트적으로는 매물벽이다. 그래서 좀 비중을 줄일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연말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그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사실은 이거는 어느 정도의 높이다라고 예측하기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앞단에서 크게 거래량이 유동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최근에도 거래량이 유동되었지만은 조금은 앞단에 있었던 물량들이 좀 자취를 감췄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다라면은 목표가 측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 없이 올라온다라면은 2,300원 구간에서는 매도하겠다는 마음과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를 너무 넘기지는 말자. 딱 길어야 1월 달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종목 정리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상담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하나 더 있어서 SKC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C 매수가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116,800원에 10%. 이 종목은 매수가가 별로 떨어져 있진 않네요. 예, 예. 네, 이 종목은 어느 시기에 사셨어요? 이것도 11월 12일 날 11월? 유리기판 12일 날 최근에 유리기판 내려왔을 때문에. 때, 네. 저는 이 종목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부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저는 뭐 SK 그룹 안에서의 수직계열화된 사업도 또 집중력 있게 좀 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기업에 대한 뭐 장기 성장 기대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기판에 대한 키워드는요, 사실은 뭐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SKC에 대한 체질이 이제 많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위치는 뭐랄까 비중을 꽝 실린다는 포인트는 아니지만은 차츰 좀 비중을 늘려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늘려도 상관이 네. 없어요? 네, 올라온다라면은 연중 신고가 위치까지는 저는 아직은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적어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 15만 원 이상은 넘어가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요, 저는 15만 원 넘어갈 때 다시 또 재평가를 하겠지만은 저는 막연하게 좀 기대해 본다면은 사상 최고가 위치도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하나씩 넘어가면서 고민해 볼까요? 일단은 현재 위치는 팔지 마시고요. 15만 원 이상까지 들고 가보자. 이제 그 이후에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지금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 채팅창에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보이는 종목들 있으면 눈에 들어오시는 종목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박한샘 대표님. 네, 지금 보니까 일신석재를 아까 어떤 분께서 계속 의뢰해 주시네요. 일신석재요. 네, 그러면 한번 봐주실까요? 네, 그리고 일신석재도 잠깐 보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원전 기술이 진짜 세계적인가요? 뭐 이렇게 쭉 하셨고, 네네. 카페24, 뭐 셀트리온 이렇게 쭉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오늘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쪽에 몰리지 않고 굉장히 멀티하게 이렇게 네네. 하죠. 시장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오늘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오늘 같은 날은 소크라테스가 생각나는 날은 소크라테스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이 돈을 벌려면 오늘은 내가 들어가서 벌 수 있는 날이다. 오늘은 올라올 때 때리고 떨어지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오늘같이 떨어지는 달에 어떻게 사요? 무서워서. 네.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돈 벌기 어려운 날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중 방송인데 되게 편하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분들한테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매매 한번 딱 하고 네. 오늘은 끝. 왜냐하면 오늘은 매매를 하면 할수록 거미줄에 얽힌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합니다. 네. 그러다가 더 이르니까 더 과감하게 포지션을 늘려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한 달간 벌었던 거 다 까먹기 딱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매매를 하다 보면 열받거든요. 네. 어떻게 제가 저렇게 내 마음을 지금 딱 알지? 여러분들 지금 마우스에 손 얹고 개별 종목 풀 베팅 해놓고 손 딱 올려놓고 막 한 팅 먹기 두 팅 먹기고 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왕창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밸런스가 깨집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매매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소위 이제 푸닥거리라고 그러죠. 한번 푸닥거리 하고 나서 네. 오늘 멀티하게 움직이는 날입니다. 하고 나서 오후장에 종목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완급 조절을 좀 하실 줄 알면 아주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실 때 좀 편안하게 보시고 마우스에서 손 떼세요. 뉴스 봐가면 한국경제 TV, 뭐 이토마토, 뭐 MBN 뉴스 다 켜놓고 막 뉴스 나오는 거 추격 매수 해봐야 네. 남는 거 없습니다. 오늘 미수, 신용, 풀로 땡기시는 분들 정말 큰일 나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오늘은 그런 분들은 지는 날이에요. 100%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네. 지금 일신석재 잠깐 한번 보고 네네. 올라온 종목 한번 잠깐 볼게요. 일신석재는 이제 통일교 그룹 재단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일신석재가 통일교 재단의 상당 부분을 사실 지주사처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옛날에 보면은 동네마다 큰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돌들을 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커팅을 해서 그 하는 회사인데 이게 왜 대북 정책주냐? 그 문선명 그 예전 총재하고 그 김일성 그 저기 하고 같은 또 그 교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그런 라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신석재가 통일이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개발이 되면 이 회사도 한몫할 거다. 그래서 통일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뭐가 그거 아무 상관 없어요. 마치 옛날에 무슨 볼빅인가 뭐 회사가 방독면 대북주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처럼 사실 아무 상관없는데 테마로만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매로 급등급락이
트럼프 당선인 되고 나서 움직일 뿐이지 이 주식은 지금 약간 좀 눌림목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이 또 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딱 손절하려고 하고 싶은 딱 마음이 드는데 네. 이런 때 버티셔야 됩니다. 왜냐면 한 번은 또 움직입니다.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지금 최근에 2년 만에 지금 보시면 2011년도 거래량 이후에 지금 터졌죠. 거래량이 지금 네. 여러분들 눈에 안 보시면 차트 보시면 이렇게 네,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그래가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하단 부분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추격 매수하면은 밀리고 지지선 깨져갖고 손절하면 다시 튕겨져 간다. 딱 물먹기 좋은 날입니다. 이런 종목에는 그래서 지금은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걸 지금 손절 타이밍이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종목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로 게임하시는 종목입니다. 그래봤을 때 지금은 일신석재 얼마에 이분이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종목만 봤는데 한번 버텨보시죠. 네. 만약에 저라면 이런 종목 오늘 또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우리 문자 오신 것도 한번 봐야죠. 문자 오신 거 아까 제가 먼저 봤었나요? 근데 저희 이광무 파트너도 채팅창에서 한번 보시고 아, 그럴까요? 그 다음에 문자로 넘어가도 네네. 좋지 채팅창이요. 않을까. 네. 네. 지금 네, 채팅창에서 저는 이게 제일 눈에 띄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진행하시는 분 왜 이렇게 이쁜 거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게 착한 일인가요? 축하할 일이죠. 아니, 예쁘게 보였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저희 목소리 나오는데, 네, 앵커님의 외모를 칭찬하는 거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ABL 바이오 좀 ABL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좋습니다. 근래 와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뭐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그렇죠. 네, 시가총액 상위에 바이오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CDMO라든지 특히나 이제 ADC 플랫폼에 대한 기업들이 많은데 알테오젠도 새로운 뉴스가 나왔지만 고점 대비해서 좀 밀렸어요. 네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밀렸고 ABL 바이오 밀렸고 한올 바이오파마 밀렸거든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 새로 보면은 32,500원대. 네. 아이 뭐 이분은 그래도 걱정 크게 되진 않네요. 네. 왜냐면은 매수가가 근접하니까. 아마도 이제 ADC 플랫폼에 관련된 기업들 대다수가 아마 최근에 들어가셨던 분들 예상해 보면은 3만 원 후반대나 4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이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네. 근데 이분들도 저는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이 시장에서요. 이렇게 정배열을 키우면서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섹터도 드뭅니다. 네. 뭐 방산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지금 바이오 종목 안에서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이 우상향적으로 정배열을 오랫동안 그리고 있다. 이건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이격도 넓히는 과정에서 진폭은 있지만은 다시 한번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ADC 플랫폼에 대한 관점은 아마 내년 초에도 이 M&A 시장에서 굉장히 핫할 거예요. 올해 연초에 첫 번째 글로벌 큰 규모의 M&A가 첫 번째 기업이 ADC 플랫폼 기업이에요. 네. 두 번째가 또 ADC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빅파마 기업들은 ADC 플랫폼 잡는 게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의 ADC 기업들은 너도 나도 다 빅파마 기업들의 이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네. M&A가 된다는 뜻을 떠나서 계속 협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작년에도 ADC를 많이 강조했지만 작년 아니죠. 올해 초. 네. 네, 아직 2024년이네요. 네. 내년에도 이 ADC를 정말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올해 연초에 특집 방송했을 때 첫 번째 종목이 리가켄바이오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시장이 힘듭니다. 네네. 네, 근데 잘 된 건 잘 된 거니까. 내년에도 전 리가켄바이오 또 볼 것 같고 ABL 바이오 또 볼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뿐만 아니라 ADC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크게 보자. 네. 손실 나신 분들은 그래도 잘 기다려서 손실 회복하시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안에서도 또 그렇다면 떠오르는 길게 봐야 될 쪽이 ADC 쪽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쪽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상담들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박한선 대표님께 질문 드릴 건데요. 올릭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5,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올릭스가 오늘 좀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네. 11% 정도 오르고 있는데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볼까요? 비만 치료제 쪽도 뭐 한참 잘 갔었잖아요. 예, 방금 우리 이광무 대표님도 ADC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제 국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한국은 속도죠. 네. 근데 이제 신약 개발에 가장 중요한 게 약은 안정성이다 보니까 예, 안정성 문제가 많이 걸리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반도체 그 장비, 전공정, 후공정 장비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이 바이오 그룹에서 이 반도체 장비를 가지고 바이오 기업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더나도 코로나 항체를 빨리 만들어낸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사람이 하던 거를 원심 분리기나 반도체 장비 테스트를 개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년 걸릴 거를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임상을 돌려야 돼. 임상이 아니라 참 이렇게 혼합도 하고 테스트해서 약효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AI 덕분에 이게 더 지금 발달됐어요. AI한테 100번 테스트할 걸 테스트 값만 주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또 그게 또 테스트 100번 하는 게 아니라 10번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간과 노력이 단축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지금 올릭스라는 회사는 좀 약간 바이오 종목에서는 해피한 케이스에 들어간다. RNA 기반의 보니까 이 회사가 인터피어런스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봤을 때는 황반 근데 대중적인 거 예를 들어서 황반 변성이라든가 여성분들 뭐 피부 흉터라든가 네. 여드름 다 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탈모라든가 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노화 질환 질병인데 그것을 뭔가 그 기존의 방식이 아닌 RNA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 회사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에 딱 시대적 흐름에 맞는 거라고 보여져요. 네. 매출액을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작년도 매출액이 171억, 그전년도 93억, 그전년도는 37억. 매출액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 얘기는 이 회사가 지금 먹혀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원래부터 적자였기 때문에 기술 특례 회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올릭스라는 회사는 솔직히 제가 바이오를 이제 이미 1차 바이오 종목들 뭐 HLB,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500%, 1000%씩 올랐잖아요 이번 연도에 작년부터 해서. 근데 이 올릭스라는 회사는 보니까 오르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가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음. 논리목 나왔고 그러면 그러니까 리가캠이나 알테오젠 이런 데서 한번 크게 수익을 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2의 그런 종목을 봤을 때 조금 담가놓기 괜찮지 않나 그런 느낌도 1차 한번 매집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한번 버틸 수 있는 약간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추가 매수도 가능한 오. 그랬다가 추가 매수한 부분은 3만 원 전에서 청산하고 원래 갖고 있던 것만 그냥 계속 갖고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호흡을 해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성과가 가시적으로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아직 파이프라인이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런 거는 이미 좀 이렇게 손을 좀 타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 또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역시나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차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4만 3천 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께 네. 질문 드려볼 텐데 현대차 주가도 참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네.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거친 것 같은데 네. 어제는 그래도 좀 반등을 했고 오늘은 흐름 전략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일단 먼저 주가 위치부터 좀 보여드리면은 네. 최근에 와서 이 지지선 위치 그리고 이 위치는 사실은 좀 단단한 저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기를 빠진 거는 정말 많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빠졌다. 네. 저도 이제 이렇게까지 소외되면서 빠질 줄 예상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바닥 지지하고 반등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선거에 이기게 되면은 전통적인 미국 기업들
자동차,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경쟁인 산업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어. 자동차 산업 어렵죠. 어, 전기차도 어렵고. 네. 왜 놀라셨죠? 맞아요.라고 네. 단언을 피해 해주셔서. 기업처럼 느껴지는 거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생각보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아도 바이든 정부 때부터 해서 IRA, 칩스법, 그쵸, 네. 뭐 세물보안법 사실 이런 것 같은 내용들 때문에 피해 업종, 우려되는 업종, 반사이익을 찾아야 되는 업종.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경험 속에서 기업들이 이미 충분히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GM과의 협력에 네네. 대해서 이미 공을 많이 들였고 네. 그걸 통해서 현지에서의 생산에 대한 확보를 했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그 결과가 오늘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GM과의 첫 번째 협력 이제 자동차 네. 픽업 트럭 만들 네. 것이다. 뭐 SUV 형태에서 뒤에 짐칸 실는 거 이런 걸 만든다는 것도 저는 현지화 전략에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또 공장 중에 조지아 공장이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전기차 라인을 원래 서두르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하이브리드로 전환시키는 데 속도를 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처가 빠르다. 그래서 이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현대차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북미 시장이 경기 개선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미국 안에서의 이 중고차 시장도 좋은데 신차 판매량도 계속 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시장 순위가 현대차 그룹이 높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꾸준하게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실적의 관점에서도 연말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전기차 안 좋다 하지만은 전기차량에 대한 판매 추이는 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부는 마진에 도움이 돼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단점이 있죠. 트럼프 당선 이제 취임 이후에 관세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관세에 대한 부담이 10% 20% 늘어난다 하더라도 수요 측면에서는 저는 이득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또 중국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 확보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가 있었죠. 인도 IPO. 네. 예. 인도 IPO를 통해서 확보된 자금으로 이제 재투자가 여기 나올 거예요. 네. 인도 시장에 대한 거점을 상당히 이제 IPO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도 높은데 더 확보해 나갈 걸 보고 있고 또 이제 확보된 자금으로 통해서 재투자를 한다라면은 그 돈 가져와서 국내에서 쓰는 게 아닐 겁니다. 네. 해외 현지에 대한 재투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차는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이제 메이저 자금에 대한 유입은 기대되지 않을까. 뭐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수급적인 이탈은 크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수급 추이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 추이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 특히나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지금 가장 몸달아 있는 곳이 연기금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연기금은 연말 평가에 대해서 다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게 지금 자동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저점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24만 원 초반대인데 네. 이 라인대 저는 이 라인대 이탈하기 전에 이 라인대가 정말 중요한 저점 단단한 저점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라인대 올라오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매물벽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연말에 대한 또 내년에 또 분기 배당까지 기다려 하신다면은 네. 저는 상당히 현대차는 지금도 사 모으셔도 괜찮다. 네. 트럼프 취임에도 괜찮을 것 같다. 현재화 전략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손실 회복 꼭 하시고요. 그리고 적어도 박스권처럼 진행됐던 상단 26만 원 라인대까지는 들고 가자라고 알겠습니다. 얘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굉장히 좋게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바닥에 지지하고 반등할 수 있고 뭐 GM과의 협력 소식이라든지 이렇게 현지화 또 대처가 빠른 만큼 트럼프 취임 이후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가는 번호 026676-0361번으로 전화 상담 가능하시고요. 샵 8181번으로 문자 상담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자세하게 또 궁금한 점 짚어드리니까 많이 오늘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종목은 한일사료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4,145원이라고 하시네요. 이 종목은 우리 박한샘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 텐데 사료 주가 네. 사료 주가가 급등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쟁, 뭐 지정학적 네. 리스크 때문에 곡물값이 올랐다, 우려감 네.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그 에이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장거리 미사일이에요. 네. 이제 이동해가면서 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인데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발사를 네. 한다겠죠. 그 얘기 나오자마자 크렘린 한국으로 따지면 청와대 대변인이죠. 크렘린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는 건 너희들 마음이지만 우리는 그럼 3차 대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러니까 핵을 쏘겠다가 아니라 3차 대전 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핵으로 미국을 직접 타격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얘기죠. 네네. 왜냐하면 러시아 모스크바라든가 뭐 이렇게 중요 이제 도시들이 받으면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우 정권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3차 대전 그러니까 러시아는 근데 한다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어제 그래서 유럽 시장이 2% 가까이 폭락 나왔어요. 그래 폭락이 나왔다가 다행히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일사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좀처럼 퍼포먼스가 쉽게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가격도 5천 원대에서 이제 내려와갖고 최근 3천 원까지 빠지고. 그런데 이 회사가 아침에 시가에 급등 나왔다 지금 음봉이잖아요. 보통 음봉이 나고 이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주식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샀다가도 후달려요. 근데 이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사서 내일로 건너가야 되는 종목. 네. 부분적으로 1,000만 원치 살 것 같다 그럼 저 하면 350만 원 정도 살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내일장을 봤을 때 내일 보고 또 한번 담그고 분할로 왜 이렇게 한일사료 같은 종목이 근데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국기를 잘 보시면 네. 위는 파란색이고 아래는 노란색이에요. 그만큼 밀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전 세계 곡창의 20%. 네. 그리고 이제 그쪽 우크라이나 접한 러시아 쪽도 또 거기도 또 20%. 네. 그래서 전 세계의 밀부터 귀리 이런 거에 30-40%가 다 우크라이나. 옛날엔 다 러시아죠. 그 평야제대에서 나거든요. 네. 그런데 전쟁이 쉽게 안 끝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국제 유가는 오르고 밀 가격도 수송이 안 되니까 네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로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같이 사서 내일로 내가 조금 건너갈 만한 거. 근데 추격 매수는 아침에 안 걸려들었다면 네. 이런 것들 한번 볼 만한 거. 오늘은 음봉을 공략해야지 양봉을 공략하는 날이 아니다. 네. 그래서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괜찮을 조금 오늘 단기로 2박 3일 코스나 일주일 코스 보는 분들 이슈로 테마로 한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공략해보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중외제약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31,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중외제약도 오늘 조금 약보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제약 안에서도 좀 전통 제약주라고 봐야 되는 종목이잖아요. 전략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31,000원대 가격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올해 연중에 계속 31,000원 라인 때는 어렵지 않게 가격 지지를 했었는데 전통 제약군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영양제 맞거나 포도당 만들 때 있죠. 네. 입원한다든가. 네. 그러면은 그 걸려 있는 수액이 다 얘네 거예요. 그래서 전통 제약이죠. 네네. 근데 그 수액이 생각보다 돈이 돼요.
병원에 공급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낮- 많이 남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 회사가 몇 년 전부터 중동에 공급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사우디 훈풍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회사가 실적도 한번 봐볼까요? 주가 실적을 좀 보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 회사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버는 만큼 씁니다. 음. 연구 개발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 못지않게 네. 연구 개발 비용에 엄청나게 써요. 어. 매년 막 몇 배씩 늘린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꾸준하게 많이 써요. 그 말은 연구 개발에 따른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재적으로는 네. 꾸준하게 연구 개발을 R&D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기업은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좀 멀리 네네.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좋지만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나오질 않고 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 좀 못 간 거는 예상은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수액이라고 생각하면은 병원이 좀 계속해서 꾸준하게 환자들이 찾아들고 하거나 운영이 잘 됐을 때 수요가 많겠죠. 의료 파업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수액 공급부터 해서 이제 그 의료 기자재 들어가는 게 좀 더딜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래서 영양제는 잘 맞는데요. 어. 영양제 수요는 낮대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가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항암제에 대한 신약 개발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 성과가 그러니까 눈에 띄는 그런 뭔가 큰 데이터 발표가 없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예상하고 연구 비용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멀리 본다라면은 유한양행이 되지 말라는 법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유한양행은요 원래부터 뭐 그냥 앉아서 돈 버는 회사였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 의약품 중에서 가장 스테디셀러 제품군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서 바이오의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라는 칭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R&D 투자를 많이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이 지금과 같은 유한양으로 바뀌었는데 네. JW 중에 그룹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직은 아직은. 언제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신약에 대한 협력 기대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보니 과거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특히나 해외에 대한 수액 공급에 대한 해외 루트가 열린 것도 작년보다는 레벨업된 모습들은 그러니까 재작년의 모습이네요. 예전보다는 좀 레벨업된 모습은 그래도 기대는 된다. 네, 지금은 주가의 위치가 좀 힘들겠지만은 네. 매수하신 가격대 제가 여기 라인으로 표기했거든요. 이 라인 때까지는 좀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될 것 같다. 네, 지금은 주가 추세가 좀 무너져 있고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손절하기에는 이미 늦은 위치이고 네.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모멘텀은 조금은 단기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회사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성실한 회사네요.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제약바이오 쪽의 좀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지만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전화 상담으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9만 원에 10%입니다. 29만 원에 10% 알겠습니다. 저희 박한샘 파트너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질문해 주세요. 예, 네. 한번 시청자분께 네. 누구한테 받고 싶어요? 왜냐면 바이오를 잘하시니까 지금 그러면 날카로우시니까 저희 그러면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어떤 같아요. 분이랑 상담 도와드릴까요?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어느 시점에서 매도됐으면 좋은가. 누구 우리 그리고- 이광무 대표님한테 받아보시는 게 좋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면 저희 그냥 네네. 박한샘 대표님이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예. 향후 전망 네네.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한미약품을 향후 전망이라 이제 한미약품이 지금 이제 적대적 M&A 상태에 놓여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적대적 M&A 상품이
한국의 새로운 이 투자 포인트가 됐어요. 예. 이제 한진칼이라는 회사가 대한항공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해서 고륙상쟁 예. 형제간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예. 예. 혹은 부모 형제간 한진칼이 이 대한항공인데 이게 이제 적대적 M&A가 한번 실패했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빠졌었어요. 근데 예.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에 지금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M&A 관련돼서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종목군들이 밸류 프로그램의 하나의 이게 트렌드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선진국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러니까 주식은 주식으로 싸워야 되는 거지 정서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진칼이나 이런 움직임들도 마찬가지고 한미약품은 좀 더 좀 복잡하죠. 예. 잘 알고 이 적대적 M&A 지금 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한미약품? 그 한미 사이언스 뭐 소송 걸었다고 그런 것만 조금 알고 있어요. 예, 좀 이제 상당히 그 안을 디테일하게 들으면 복잡하고 재미있고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런 면에서 한미약품에 대해서 그 지금 이제 좋은 저는 하나의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이 방법은 변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자 방법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예. 한미약품은 그냥 적대적 M&A에서 그 안에 역학관계들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제약회사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일반 제약회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 M&A가 쉽게 끝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금 매수 단가가 얼마세요? 29만 원이에요. 29만 원이시죠. 지금 좀 빠졌네요, 그렇죠? 예. 예, 이런 경우에 60일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조금 더 사시고 그러면 60일 안에서 내가 지금 그게 내려왔잖아요. 예. 지금 녹색 선, 그 위로 올라왔을 때 좀 팔아야 되는데 지금 갖고 계신 만큼 그냥 있고 몇 프로 갖고 계세요? 10%인데 10% 정도 더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심리 게임을 하는 거예요. 더 직저점 깨고 손절하고 갔을 때 받고 직고점 그러면- 뚫고 올라갈 거 됐을 때 팔고. 그러니까 당분간 이렇게 롤링을 줘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박빙의 싸움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잘 사셨다고 보여지고요. 10% 정도 더 사셔서 대신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올라왔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추가로 산 분은 35만 원, 4만 원에서 정리하고 원래 갖고 계셨던 것들은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추가 매수는 28만 원 선 정도면 지금 추가. 정도 타이밍이 괜찮다고 보여져요. 자신이 추가 없으면 매수. 5% 정도씩 나눠서 사도 되고요. 어. 네, 이렇게 추가 말씀. 거래량을 보면 지금 가장 최근 창사 이후 가장 많죠. 최근 5년, 10년 사이에. 이 거래량 보세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거래량만 띄우면 지금 이 거래량 밀집 대형이 가장 지금 이때 이후 2020년 이후 가장 밀집 대형입니다. 그래서 예. 멀리 봤을 때 꽤 이 싸움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랬을 때 그 싸움이 계속 번지고 확장되고 한미 사이언스까지 얽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용 회장님? 북한 김정은? 안 미워합니다. 누가 가장 미워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밉죠. 아니 사람은 원래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M&A 적대적 M&A가 엄마하고 자식 간에 누나하고 예, 동생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안 끝난다는 얘기예요. 온갖 예. 방식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 역학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식도 안다면 아마 꽤 앞으로 국내에서 어려운 장에서 먹을 거 살 것이 많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매수 그만 및 저- 보유 전략입니다. 멘토님께서는 28만 선에서는 좀 매수를 조금 추가 매수라고 네, 해라고. 네 그렇게 하세요. 예. 예, 5% 그- 정도 더 담그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로 들어온 종목 한미약품까지 만나봤습니다. M&A 쪽 관련해서 좀 짚어주셨으니까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좀 투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금 거의 1시를 지나가고 있고 저희 30분 정도 방송이 남았는데 아직도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릴게요. 전화 상담은 02-6676-0361번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 파트너분들과 전화하시면서 궁금한 점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전화가 좀 부담스럽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샵 8181번으로 문자 상담도 가능하십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까지 보내주시고 또 추가로 궁금한 점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같이 참고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마쳤고요. 저희 계속해서 문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문자 상담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훈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 텐데요.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LG 이노텍이고요. 매수가가 21만 9천 원이라고 하십니다. LG 이노텍 주가 지금 매수가랑 굉장히 좀 많이 멀어지신 상태인데 여기도 참 길게 보면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분위기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지난주에 자사주 매입 이슈도 있었고 한데 네. 이 시점에서는 좀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많이 걸릴 왜냐면은 네. 이번에 이제 실적 어닝쇼크 나왔을 때 뉴스가 상당히 좀 타격이 컸다라고 봅니다. 네네. 주가에도 반영이 됐지만 무엇보다도 이 LG 이노텍은 애플의 신제품 효과를 크게 받았어야 돼요. 근데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 16이 전작 15 시리즈만큼 초도 판매는 잘했는데 가격 경쟁에서 그러니까 이제 LG 이노텍이 단가가 떨어졌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애플은 초창기에 이 신작 효과가 커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제 좀 오래 가야 되는데 근데 초반부터 단가를 낮춰서 팔았다고 네. 그게 이제 시장에서 예측 범위를 못했던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LG 이노텍이 극복하는 거는 아이폰 16에 이제 17이나 18이나 이런 차세대 신제품에 대한 출시는 당분간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시리즈가 계속 꾸준하게 판매고를 올려야 되는 그런 위치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뉴스는 좀 만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뉴스와 이제 추가적으로 LG 이노텍의 또 전장 사업에 대한 이런 뉴스가 나올 때까지 근데 이 뉴스가 언제 나올지는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기대해 본다라면은 금리 인하 기조가 진행이 되면서 성장주 그리고 또 이제 IT 기업들에 대한 반등을 유발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은 최근에 강달러 기조와 또 이 탄탄한 경제 지표 이야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오고 있는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네. 12월 달에 당장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다. 동결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IT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아직은 답보인 상태. 그래서 이제 차량용 전장 쪽이나 아이폰에 대한 판매고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LG 이노텍은 지금은 좀 멀리 두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손실폭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하락하는 각도가 급하지 않는 점. 네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은 기다려 보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라면 차트적으로 했을 때 18만 원 후반대, 19만 원 언저리에서는 마음이 급할 때는 비중을 줄여야 되죠. 네. 근데 이제 LG 이노텍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이 자리에 머물 기업은 아닙니다. 네. 근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단기 자금이었다라면은 18만 원 후반대에 차트 반등 나온다라면은 저는 현금 확보. 만약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있는 종목이라면은 지금의 단계는 아니고 한 번 더 시간을 좀 경과했을 때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괜찮다. 대신에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노텍 뭐 애플이나 아이폰과 관련한 쪽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걸로 보인다고 하십니다. 뭐 단기적인 자금이었다면 18만 원 후반선에서 비중을 축소하시되 장기적으로는 좀 끌고 가 보되 나중에 추가 매수하는 비중 늘리는 쪽으로 전략 잡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역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에코프로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79,950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박한샘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 텐데 에코프로 그래도 뭐 3일 정도 지금 오르면서 오늘 7만 원 선은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매도를 한번 하세요. 매도요. 네.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이제잖아요. 네. 왜 제가 매도를 말씀드리냐면 단기적으로 한번 거의 다 단기 중기 바닥은 온 것 같은데 한 번은 쏟아져 내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 형태예요. 외부적인 이슈나 이런 거에. 그리고 나서 본 궤도에 상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바로 85,000원까지도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을 볼 때 항상 보는 게 엘버말이라는 미국의 주식이 있습니다. 이 회사도 이제 이 전구체 업체인데 엘버말도 에코프로랑 비슷해져 2차 전지처럼 빠졌다가 지금 8월 달부터 천천히 올라오죠. 테슬라 주가하고 똑같이. 근데 테슬라만큼 회복적이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은 건너간 것 같아요. 네. 역배열에서 정배열 났잖아요. 61선으로.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배터리 완성 업체 중에서 가장 큰 닝더스다이라고 불리는 이제 CATL 중국 업체죠. 지금 보시면은 최근 연중 거의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계속 4년간 하락하다가 400 중국 화폐가 인민폐 400 뭐라고 하죠? 400 인민폐라고 하나요? 중국 화폐 400 위안? 위안, 네. 400 위안이어서 2020년 1년도에 네. 140 위안까지 떨어졌었어요. 3분의 1 토막 났다가 연초부터 해서 올라와서 지금은 267 위안입니다. 근데 최근 한 5일간 모습은 좀 약해요. 네. 약간 올려놓고 이제 숨고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에코프로도 이런 종목들의 흐름에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탄력적이지는 않습니다. 떨어졌던 것에서 멈추고, 그러니까 한 번의 반등은 가능해 보이는데 그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번 더 크게 손절이 나서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네. 한번 손바뀜이 나오는 거. 국내가 조금 다른 나라보다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도 늦고, 이건 왜냐하면 1등 업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중국 네, 1등 네. 업체니까. 그래서 에코프로는 조금 성급하게 본다면 지금 들어갈 수도 있고, 오. 아니면 확실하게 한다면 한 번 더 하락한 다음에 본다. 지금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정도 수준의. 그래서 저라면 깔끔하게 손절하고 그 다음 타이밍을 자신 있게 한번 기다리는 게 어떨까. 이게 2차 전지 전체에 대한 저는 관점이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에코프로 조금 아쉽지만 잠깐 물러날 네. 때도 참 지금 한번 좀만 기다렸다가 사보죠.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간단하게 지금 첫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셔서 매도 일단은 매도하고 한 발 물러났다가 다음에 좀 보는 전략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역시나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신세계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7만 5천 원이라고 하시네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 텐데요. 네. 신세계 뭐 실적 관련해서 백화점 쪽은 괜찮은데 네. 연세점 쪽이 좀 안 좋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그 이슈로 해서 이제 최근에 크게 하락을 했죠. 네. 이 이제 주가에는 이제 반영을 시켰다라고 생각은 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좀 지적을 한다면 뭐랄까 좀 친화적이었던 오너의 활동.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성은 크게 나아지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정도만 이제 실적이 좀 음. 나오기도 했었고 그 그룹 안에서 나머지는 하다못해 스타벅스도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너 리스크를 좀 지니고 있었던 게 좀 음.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한 발을 좀 빼고 있는 상태고 네네. 요즘에 정용진 회장의 활동을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러면 이제 기업이 좀 아. 회생을 좀 신뢰를 좀 회복하지 않을까. 네네. 그냥 묵묵히 일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주가는 이미 많이 반영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백화점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는 점은 연말에는 취약할 것 같아요. 이제 소비 시즌이 몰려 있어가지고 매출은 높아지는데 판관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해소 시점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니빈 부익부에 대한 시장 경제가 좀 나눠진다면 네. 오히려
이 기업들은 판관비를 확 줄입니다. 음. 이제 쇼핑 기업들은 그러면은 그때가 이 회사의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되는 시점은 연말을 보내고 연초쯤. 음. 그래서 이제 시간을 한 1월 달, 2월 달쯤에 그때 이제 반등을 좀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음. 저는 지금은 이미 악재는 반영을 많이 시켰다. 네. 기다리자라고 알겠습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 악재들이 많았지만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됐고 예상 시점은 좀 연초쯤에 반등 시기를 한번 노려보자,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상담,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흥국화재 들어와 있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4,000원이라고 하시네요. 박한센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 텐데요. 네. 이거 보험주 흥국화재 오늘 그래도 좀 올라주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가가 3,455원 정도입니다.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4,000원에 사셨죠? 네네. 뭐 지금 조금 더 자신이 있다면 비중이 조금 더 사서 20%가 넘지 않는다면 10% 갖고 있다가 5% 정도, 네네. 10% 갖고 있어도 한 5% 정도 더 사시는 타이밍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너무 욕심 부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다가오면서 국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 게 사실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수 쪽으로 어.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집을 그냥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돌려 얘기하면 밸류업 프로그램, 주주 친화 정책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삼성그룹에 있으면 조만간에 이제 그 LG도 2차 전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LG화학이나 LG가 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SK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가장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정책적인 방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가장 하기 좋은 회사는 은행, 증권, 보험, 네. 더군다나 화재보험 쪽 가장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화, 뭐 손해보험, 흥국, 교보, 특히 이제 다른 거 없이 이렇게 금융만 있는 흥국이나 교보나 근데 교보는 상장이 안 돼 있죠. 교보 증권만 상장돼 있고 그러니까 흥국 같은 거는 경우는 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생색내기도 좋고 정부 입장에서도 규제 완화라든가 밸류업이 사실은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다른 것들은 기업들이 하라기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공장 짓다가 철수할 수 없잖아요. 그 고정비가 들어가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그런 주가들이 최근에 이렇게 또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흥국화재 같은 경우 이번 주에 네. 그냥 무난하게 사기에도 괜찮은 중소형 종목으로 네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추가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흥국화재 보험주 뭐 연말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조언을 주셨고요. 추가 매수까지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들어와 있는 상담인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KG 모빌리언스요. KG 모빌리언스요. 매수가랑 비중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여러 번 매수해서 지금 평단가가 5,528원이고요. 네. 비중은 100%요. 비중 100% 5,582원 알겠습니다. 저희 이광무 파트너 연결해서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을 비중을 집중시켰어요. 이 종목 지금 주가는 안 좋은데 어느 부분을 기대하고 계세요? 제가 이게 막 기대를 해서 산 건 아니고 제가 네. 원래 포트가 여러 개 있었는데 아, 네. 좀 평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여러 개를 정리하고 이거 하나만 좀 몰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좀 기대하는 거로는 딱히 악재도 없고 실적도 괜찮고 배당도 있잖아요. 요즘 연말이고. 네. 그리고 뭐 주가도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최근에 알아보니까 비트코인 관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르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일단은 그 TMF 사태가 좀 타격이 좀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제 네. 주가에 대한 모멘텀을 직접적인 성장 모멘텀을 아직은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KG 그룹 자체가요. 이거는 사실은 뭐 완벽한 정확한 정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은 기업 안에서의 그러니까 경영 승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G 그룹 안에서의 이전에 있었던 경영 승계에 대한 과정에 지금 현재 초대 그 창업자 아니라 지금 현재 오너에 대한 법적 사법 리스크가 좀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이거는 사실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영 승계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랄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취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특히나 이제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한때 큰 움직임이 나왔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썼을 때 그때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언택트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배달시키고 또 OTT 시청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때 큰 움직임이 전자결제 시스템 관련된 기업들의 매수세가 컸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은 팬데믹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좀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언택트 환경에서 유리했었던 그런 생활 환경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뭐 배달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전자결제로 진행하는 페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지되는 사업에서는 긍정적이고 배당의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가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라든지 TMF에 대한 보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구책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답답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사실은 막연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코로나에 대한 시기는 좀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올라왔었던 멀티플을 다 땡겼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부분들이 이제 목표 지점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죄송한 말 아니지만은 좀 막연한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주가가 최근에 무너졌던 위치 회복도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사실 전자결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더 자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페이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인 실적은 나오지만은 생각보다는 뭔가 시장에서 계기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이 종목을 최근에 들여다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TMF 사태 이후부터 해서 인터파크도 사실 알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잘 못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KG 모빌리언스도 그런 측면에서 좀 악재였다.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손절은 의미 없는 자리입니다. 기다리셔야 아, 됩니다. 저 하나만 더 물어보면요. 네. 이게 결제사 같은 경우는 금리 영향을 좀 받는다고 하던데 네. 최근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오히려 더 빠지더라고요. 네. 그런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금리 인하라는 거는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좀 풀릴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시장에 지금 현재 실물 경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모빌리언스는 모바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소비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뭐 작은 결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저도 사실 좀 자신이 없습니다. 언제 움직임이 나올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페이 문화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플랫폼에 자사 그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크시고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셔야 되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KG 모빌리언스 전화 상담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비중이 워낙 크시고 조금의 시간이 걸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보는 쪽으로 전략 잡아주셨네요. 자, 저희 이제 벌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1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들어온 문자 종목들 하나씩만 짧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한선 대표님께 질문 드릴 종목 FM 가이드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8,200원이라고 하시네요. FM 가이드 전략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FN 가이드를 통해서 저도 이
리포트를 보는데요. 네네. 이게 비싸요. 한 달에 한 30만 원 합니다. 그런데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1년에 네. 300 얼마니 400만 도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N 가이드를 제가 나름 잘 분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네. FN 가이드가 6,000원, 7,000원에서 38,000원까지 이렇게 오르죠. 몇 개월 사이에. 그래서 600% 가까이 폭등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다시 또 8,000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 사이에 실적이 바뀌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 얘기는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를 한번 잠깐 볼게요. 아랫부분이 주가고 위에는 수급의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 누적시켜 본 거예요. 네. 보니까 이 가격 35,000원에서부터 어떤 특정 세력이 잘 팔아먹었네요. 그렇죠? 네. 잘 팔아먹고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다시 샀다가 다시 물량이 늘어나는데 이건 무슨 물량이냐면 이때 당시에 가격 매력이 있으니까 샀다가 물린 사람들이 지금 손절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당시 35,000원 이상에서 팔아먹었던 물량들은 지금 안 들어와요 아직. 왜냐하면 그만큼 뭔가 여기서 팔은 만큼 뭔가 다시 사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가격이 8,000원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주포가 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급하지 않다는 거죠. 네. 반면에 조력업자가 있어요. 보니까 외국인들 한번 잠깐 볼까요? 외국인들은 주가가 급등 나왔을 때 3만 원, 2만 5천 원에서부터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고 떨어졌을 때 샀죠. 지금도 계속 사고 있죠. 근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니까 사실 이 산 거는 손실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이때는 공매도를 때렸다가 재매수한다거나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진정한 주포는 누구냐? 개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그 일반 개인 여기서 떨어질 때 물타기 했다가 지금 손절 나오고 있는 개인이 아니라 35,000원에서 왕창 팔아먹은 이 물량들 다시 안 들어와요 아직. 그러면 그들이 움직일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매수 가격이 너무 높으시긴 한데요. 비싼 수업료 내셨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 28,000원이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이 가격.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아주 멀리 봤을 땐 지켜볼 수 있겠죠. 아직은 매수도 안 하지만 한두 주 사놓고 보초병 세우기에 관심 갖게 볼 만한 딱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은 손절 라인은 지나갔으니까 그냥 보유 좀 힘드시겠지만 보유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가 굉장히 좀 높지만 일단은 손절 라인을 좀 지나쳤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기다리는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우리 이광무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들어왔고요. 매수가는 네. 19만 2,500원이십니다. 네. 하이닉스 지난주에 이제 20만 원 찍고 계속 빠지고 오늘은 또 갭으로 떠서 출발하는데 또 음봉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네. 엔비디아를 기다리는 이 관망 맞습니다. 세계죠. 네. 일단 이제 반도체 생산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고 본다면은 네. 사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그보다는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뉴스는요. SK하이닉스 긴장되죠. 네. 근데 엔비디아 뉴스 때문에 저는 두 회사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긴장을 할 것 같아요. 네네. 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방향성에도 문제를 줄 것 같고 네. 미증시에 대한 영향을 주면은 결국에는 우리 증시에 대한 변화도 줄 것 같고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알 수 실적에 없죠. 대한 숫자는 네. 분명히 2분기보다 나아질 거에 대해서는 의심은 없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은 블랙웨어 시리즈가 4분기 내에 출시될 수 있는가 이걸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게 실제로 4분기 내에 출시 가능한지에 대해서 내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주중 동안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서버 과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출시에 대한 불투명한 내용들이 나왔죠. 물론 어제는 미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서 시장 반등에 대한 한몫을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저는 블랙웨어 시리즈에 나오는가. 왜냐하면 선 발주 넣었던 기업들에 대한 그 계약이 유지되거나 추가적으로 후속 발주에 대한 내용들이 따라오려면은 블랙웨어 시리즈가 반드시 제 날짜, 제 스케줄에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기대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버 과열로 해서 문제를 일으킨 거는 사실 생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코딩을 잘하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렉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배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코딩에 대한 문제 이거는 사실은 저는 뭐 전공자이긴 합니다만 네.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못 푸는 문제인데 그렇죠. 네. 문제점을 알게 되면은 충분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TSMC에 공급했을 때 수율이 높아지지 못한 측면 설계의 문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오래가진 않았거든요. 네. 일시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의 같은 상황과 동일하다면은 저는 4분기 내 출시 늦바지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예측이니까. 음. 근데 이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4분기에 출시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실망감이 나온다라면은 이거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에 대한 충격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볼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그 문제가 무난하게 넘어간다면 SK 하이닉스는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네. 예, 가장 선단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물량이 부족했을 때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가져갈 것이지 네. SK 하이닉스는 물동량은 여전히 크게 살아 있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네. 다만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 때문에 이 종목 하나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향방이기 때문에 내일은 일단 중요한 뉴스를 기다려보자. 자, 저희 온라인 국고처 오늘 수요일 온라인 국고처 문은 여기서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